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정말 그 비리, 각종 그 흑막 뒤에서 보이지 않는 비리에 대해서 열심히 추적하고 고발, 고소하시면서 맹활약하고 계신 사세행의 김한배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어제 그 대법원 판결을 검찰청에서 생중계로 봤습니다. 이 윤석열 그 허위사실 공표 고발 사건 잠시 후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고발인 조사를 2시에 시작해서 그 중간에 이제 3시에 그걸 보고 너무 분노해서 야, 이제는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제대로 처단해야겠다라는 그 분노에 찬 그 각오가 다져져서 어제 밤 11시 반까지 검찰청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고 온 사세행 김한명입니다. 이제 검찰개혁을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사법개혁 하는 중에 법원 한복판에 대한 개혁은 별로 없었거든요. 네. 법원 개혁에 대한, 사법개혁에 대한 정당성을 자기들 스스로 확보해 주는, 그러기에 뒤집어서 조로의 찬스가 왔어요. 사법부를 완벽히 개혁할 수 있는 조로의 찬스가 오는 거죠. 대표님, 네. 그동안 수많은 이제 고소고발건 조사도 받아보시고 소송해보셨잖아요. 네네네. 고법, 대법 가서 이렇게 빨리 진행된 경험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제가 그 대법에 뭐 개인 사건이든 공적인 사안이든 대법에 일단 접수가 되고요. 기본이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해도 6개월이 돼야, 심지어 그런 결정이 있잖아요. 무슨 이 소위 말해서 재항고라고 법원의 사소한 결정, 예를 들면 뭐 법원에서 뭔가 국민참여재판을 안 받아줘가지고 항고를 했는데 그걸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 하면은 사실은 내용이 간단하거든요. 예. 그런 결정조차도 6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임세원 소장님 말씀처럼 지금 이 사법정의라든지 법 앞의 평등이라는 것은 실체적인 판결 내용도 법 앞의 평등이 당연히 구현이 돼야 되지만 외관상으로도 소위 말하는 절차적 정당성도 법 앞에 평등해야 됩니다. 네. 어떻게 순서가 있는데 접수 순서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면서 맨날 대법원에 전화해서 언제 처리됩니까 하면은 그 앞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접수번호가 있으니까 차례 기다리시오란 네. 말을 수백 번을 하면서 선입선출이 네, 원래 원칙으로 했죠. 선입선출 자체라는 대원칙도 완전히 완전히 폐기 처분하는 네. 이런 사상 초유의 대법원의 이런 만행에 대해서 정말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도 이것도 법 앞의 평등을 완전히 파괴한 행위다. 그래서 사법 절차를 이렇게 사상 초유로 1인에게만 1인 윤석열 1인만을 5천만 명 중에 유일하게 시간수로 적용해서 구속 취소한 것에 이어서 아까 말한 대로 그것은 혜택을 주고 특혜를, 이재명은 5천만 명 중에 한 명에게 이런 식으로 초스피드로 그 앞전에 산더미 같은 순서들을 다 무시하고 이재명 건을 최우선으로 초스피디하게 처리했다라는 부분,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사법부의 사법의 정치 테러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두 분의 의견 중에 공통적으로 선제적 대응, 이 부분은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저들은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걸 뛰어넘었어요. 그렇죠. 선의로 해석하는 걸 다 뛰어넘죠. 다들 그쪽에서 구속 취소 뭐 이런 얘기 했을 때 에이 어떻게 그게 가능해. 날수로 77년을 하던 거를 어떻게 그거를 시간을 바꾸겠어 했는데 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모든 공판을 공개해오던 전두환 노태우마저 흑백 시절에 생중계 뭐 거의 하다시피 했던 것을 2025년도에 AI 시대에 생중계를 불허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지하로 출입을 하게 허락해주고, 이제 그런 우리가 어떤 기대를 하든 그걸 다 박살냈기 때문에 어제 조희대 다수 의견의 내용도 분노스럽지만 아까 말한 절차적 그런 거인데, 제가 어제 검찰청에서 재미나는 현상을 발견을 했습니다. 2시에 고발인 조사 시작했는데 3시가 되니까 조사를 하던 검사가 공공수사 2부에 선거 전담하는 게 공공수사 2부인데요. 서울중앙지검이 거기서 검사가 조사를 중단을 하고 3시부터 1시간 만에? 자기들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뭘 본다고요? 그 생중계를. 조사를 중단. 그래서 저도 조사를 받다가 저도 보고 싶으니까 당연히 조사 중간에. 그래서
그래서 저희도 봤거든요. 저희 변호인하고 저도. 네. 근데 제가 그 복도를 지나면서 그 공공수사이부가 9층입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그 검사실에서 제가 이렇게 보는데 전부 다 이 판결을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고 다들 이것에 대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검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적폐 삼합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사법부, 검찰, 언론 이 세 개의 우리 대한민국의 소위 적폐 삼합이라고 하는 이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어떤 이쪽이 뭘 하면 이쪽이 그거를 같이 함께 이 작용 반작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결합해가지고 계속 반응해서 하는데 제가 말이 나온 게 어제 결국은 윤석열 허위사실 공표 혐의 네. 그 관련돼서 이제 세 가지 발언이었거든요. 네네. 도이치모터스 관련돼서 네. 내 아내는 넉 달 만에 손해만 보고 손절했다. 이거 명백한 거짓 아닙니까? 거짓말이죠. 네. 네. 두 번째, 나는 김만배하고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다. 네. 나하고 전혀 친분 관계 없다. 자신의 아버지 집을 김만배 누나가 해준데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내 아내가 발급받은 한국게임산업협회 경력증명서는 가짜. 정상 발급된 거다. 2002년에부터 2025년간의 경력증명서를 냈는데 놀랍게도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004년에 설립된 거예요. 네. 존재하지도 않는 곳에서 일했다는 걸 발급했는데 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관원 토론회에서. 그게 아마 저 이사장이 카카오의 김범수 맞아요. 였을 거예요. 예, 예. 그 네. 사건인데, 그리고 효녀 심청이라는 만화 애니메이션이 대상 받았다고 했는데, 네네. 여기에 참여한 적도 없어요. 그 감독이 본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다 거짓 말인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는 당연히 기소되고, 당연히 재판에 넘겨져서 이재명처럼 그렇게 당연히 허위사실 공표로 당선 무효형을 받을 거라고 예상하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제가 어제 검찰청 나오면서 저희 변호인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 이것도 무혐의 나올 것 같다. 왜? 이들은 정말 촘촘하게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한 어떤 그런 밑밥이라고 그러죠. 네. 사전 논리를 딱 가지고 질문 문답 자체가 거기에 아주 미리 촘촘하게 어떻게 하면 이거를 묘미낼 수 있는 논리를 충분히 준비를 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는 빨리 끝날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오히려 고발인 조사, 피의자 조사 아닙니다. 글쎄, 고발인 조사가 밤 11시까지 가는 건 9시간 걸렸습니다. 예.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저들은 아직도 네. 파면이 돼서 이미 죽은 권력인 윤석열을 아직도 이렇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김종국 선수 말씀대로 선제적, 그리고 우리 임 소장님 말씀처럼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플랜 B, C까지도 우리도 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김한배 대표님, 네. 지금 마지막 대목에 국민 통합과 약자 동행이라 그러는데 이게 국민들 보고 엿먹어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도대체가 이게 자기들이 쿠데타 내란을 일으킨 놈들이 무슨 놈의 국민 통합을 한다는 얘기예요? 저희 사생에서요, 한독수를 내란 내란 공범 혐의로 고발을 했고요, 처음. 그리고 한독수가 이제 현재 재판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 안 하기 시작한 건 최상목 전에 한독수입니다. 오리지널은. 그래서 직무유기로 또 고발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한독수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그런 어떤 이자의 그 정체성은 결국은 윤석열 정권의 2인자로서 결국은 내란을 방조하고 공범 혐의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이게 한독수의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실체인데 이런 내란 공범이 어찌 감히 대한민국 국민 앞에서 대선에 출마를 하고 그것도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에서 곧바로 공직에서 출마를 하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 뿐만 아니라 또 지금 캠프의 공직자 출신들 특히 국정원 출신을 모았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정말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정말 정치적 중립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다음에 이 직무 독립성이라는 것은 헌법상의 책무인데 완전 권력에 들러붙어서 어떤 자기의 정치적 야망과
대권을 노리는 이런 그 행태에 어떤 윤석열에 이어서 또 한덕수마저도 네. 이런 비슷한 행태를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온 국민과 함께 분노하고요.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얼른 공수처, 경찰에 진행 중인 이 내란 공범 한덕수의 관련 수사를 빨리 진행해서 빨리 구속하기 바랍니다. 최상목이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국회에 있으면서 사표를 냈는데 한덕수가 사표 수리를 했죠?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있을 수 저는 있습니까? 너무 어이없어서. 지난 그 12.3 내란 사태 이후에 이들이 보여줬던 그 작태 중에서 가장 대한민국의 그 정보 시스템이 붕괴되고 완전히 오합지졸된 거에 아주 끝판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소위 그 정부의 가장 중책을 맡고 있는 권한대행에 있는 국무총리가 사퇴를 미리 했고, 그리고 그거 하기 1시간 전에 그 밑에 곧바로 이어받을 예정인 그 다음 서열에 있는 부총리가 사퇴를 하니까 그것도 탄핵을 당해서 곧바로 사표를 내고 그거를 다시 자기가 임기 만료되기 1시간 전에 수리를 하는 이런 정말 이건 완전 코미디 중에 상 코미디인데 이런 모습을 국민들 앞에서 보여주는 걸 보고 이 공직사회가 정말 이렇게 망가질 수 있고 이자들의 이런 망국적인 정치 행위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은 완전히 파탄났구나. 정말 국민들이 빨리 이 절단난 나라를 빨리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이 치유하고 공직사회 이 근본적인 개혁을 다시 빨리 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민생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진짜 하루라도 빨리 저는 6월 3일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진짜 한 달이 마치 말년병장 그 달려가듯이 너무 늦게 가요. 빨리 한 달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절대로 지치지 마시고 네. 끝까지 투쟁해서 새로운 세상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면 그리고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스픽스 네. 최초로 네. 이 너무 이제 그 스트레스 받는 뉴스밖에 네네, 없는데 오시기 우리 전에 뭐 국민들한테 연락을 하나 받았다고 그랬죠. 제가 네. 오는데 스픽스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검찰에서는 이제 검찰청이라고 문자가 오지 않습니까? 예, 예. 문자가 하나 딱 왔는데 어떤 문자를 받으셨어요? 예, 네. 제가 이제 이걸 이제 여기 스픽스 버전으로 이렇게 만드셨는데 예. 이게 최초로 지금 공개되는 이게 거죠. 이제 보통 이제 검찰이 사건 관계인 즉 피고발인과 고발인에게 처분한 결과를 문자로 보내줍니다. 근데 저기 보면 지금 저기 나오는 게 보면은 그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이미 내란죄는 이미 구속 기소됐죠. 근데 저 사건이 원래 이제 공수처에 저희가 고발한 사건인데 이제 함께 고발한 혐의가 직권남용죄예요. 근데 그거는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이기 때문에 내란죄만 먼저 기소가 되고 어제 드디어 파면된 전직 대통령 즉 이제 면책특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저희가 함께 고발했던 직권남용마저도 기소가 됐다. 다만 이제 지금 구속취소에서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불구속 구공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윤석열은 저 그 직권남용으로도 구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국민들한테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이제라도 지기현 재판장은 저 지금 두 번째 직권남용 네. 저 혐의에 근간을 둬서 당장이라도 윤석열을 다음 공판에 법정 구속하십시오. 이미 근데 지금 이제 예. 불구속 구공판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죠? 그 구속하지 않고 이제 공판을 구하고 있는데 네. 법정에 출석했을 때 저런 기소 내용을 갖고 바로 법정 구속을 해야 된다. 할 수 있습니다. 네네. 네. 왜냐하면 지금 혐의가 직권남용도 내란죄 못지않은 중대한 직권남용입니다. 네네.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서 내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직권남용은 보통의 직권남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운 혐의입니다. 기존의 내란죄로 구속 취소했더라도 새로운 죄로 또 기소됐기 때문에 죄가 명백히 다른 죄입니다. 따라서 지기현 재판장이 마음만 먹으면 이 중대한 직권남용의 근간을 둬서 기초로 해서 다음 공판에 얼마든지 법정 구속할 수 있는데 네. 하지 않겠죠. 왜? 이들은 아까 김종욱 박사님 말대로 다 계획이 있고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기현 말 나왔으니까 빨리 공수처에서 지기현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 착수해서 법관으로서의 직권남용으로 빨리 입건하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빨리 검찰이 기피 신청하고 재판부를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약간 일부 동의하는 게 제가 어제 이제 9시간 동안 받으면서 받았던 그 질문 중에 가장 좀 황당했던 것이 뭐냐면은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발언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주가 조작으로서 넉 달만 들어갔는데 뭐 손실만 있고 손절했다. 이 발언을 네. 검찰에서는 어떻게 지금 이거를 질문을 하냐면 이거를 잘라요. 무슨 얘기냐면은 넉 달만 들어갔다는데 원래는 15개월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이정필이라고 하는 1차 주가 조작 주범이 넉 달 뭐 6개월 정도 맡은 건 사실인데 1차에서는 손실 입은 건 맞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체 1차, 2차 다 해서 15개월을 다 합치면은 23억을 딴 게 맞는데 그 1차 기간은 손실 본 게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 넉 달만 해서 손실만 있고 그 다음에 손절했다는 말이 전체적으로 주가 조작을 해서 이득을 본 거에 비하면 허위가 맞는데 근데 그 1차 기간만 딱 잘라가지고 그 넉 달만 해서 손실 본 거다 하는 것은 또 허위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제도 대법원이 말한 게 뭐냐면 그렇게 다 분절해서 각각의 발언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네. 그걸 종합적으로 결합해서 그걸 해석해 선거인인 국민의 관점에서 해석해서 이재명이 한 발언을 그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김만배의 친문계를 부인하고 골프 치지 않았다라는 걸로 그렇게 해석해서 국민을 속인 것이고 그것이 허위사실 공표다 이렇게 지금 판결이 나온 건데 그게 잘 됐다는 온당하다는 게 아니라 지금 검찰은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또 잘라가지고 1차 기간은 손실 본 게 맞으니까 예. 그 발언은 또 허위가 아니다 라고 해서 또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 저들은 정말 끝까지 치밀하구나. 이 파면돼가지고 우리하고 똑같은 아무런 특권도 없는 일반 국민에 불과한 윤석열을 또 뭐가 또 두려워서 네네. 이렇게 또 끝까지 또 이런 완전히 그냥 그 법기술을 부려서 넉 달만 들어가가지고 손해본 거는 맞지 않느냐. 네. 전체는 주가 조작 전체 15개월 해서 이익 본 건 맞지만 그 1차에서는 손실 본 게 맞기 때문에 윤석열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이거를 작게 잘라가지고 또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네. 이런 짓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그 국민이 끝까지 안심하면 안 되고 다음 네네. 정부의 1호 어쨌든 개혁의 최우선은 무조건 검찰 개혁이 돼야 된다. 검찰 개혁.